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팀장입니다. 네, 지금 11월 맞습니까? 아, 진짜 이거 저는 오늘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여름 초여름 날씨 정도가 돼서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좀 더 알아보니까 원래 평년 기온이 지금쯤 9도에서 15도래요. 아, 그래요? 9도에서 15도인데 오늘 이제 20 몇 도지?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강릉은 30도 올라갔어요. 강릉 29.1도, 춘천 25.5도, 김해 30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역대 11월 중 가장 덥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진짜 거의 이거는 기후 위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구가 물론 뭐 몇 년 만에 오는 엘니뇨라고 하긴 하지만 되게 황당한 게 어제도 더웠었잖아요. 근데 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선 눈폭풍이 불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천연가스 가격 뛰어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심상치 않아요. 이건 정말 데프리카 28도. 다음 주에는 겨울 된답니다. 아유, 박종훈 얼굴 좋다. 와이프가 잘해주나 보다. 날이 부럽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그렇죠. 참 최근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조금 또 팔로우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를 또 무차별 또 공격을 하면서 저 국제 정세, 국제 여론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도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미국도 또 곤혹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내년 미국 대선에도 이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좀 찍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사실 기업 준비를 많이 했어요. FMC는 우리 유산원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간은 우리가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적으로 우리가 좀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우리 사이버 트럭은 화살도 막는다.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 X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 쏘고 있고 앞에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놔뒀어요. 놔두면서 우리는 화살도 막는다. 하니까 이제 민 반응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테슬라 매수다. 왜 매수냐? 선조들의 특별한 차량을 만들었다. 선조요? 웬 선조? 활을 쏘니까. 활을 쏘니까 총을 쏴야지. 그러니까 활을 쏘니까 야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차량을 테슬라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또 비아냥거리는 거죠. 제가 지금 베스트 댓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야 그래서 내가 차를 팔았잖아. 맨날 화살 맞고 다녀가지고. 요즘 세대 무슨 화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평가하느냐 테스트하느냐 이렇게 이제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만큼 사실 이 화살이 웬만한 차량을 좀 뚫는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 차 문을. 근데 사이버 트럭은 이것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저 미국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궁극의 내구성 그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30배 강한 초경질 아변 스테인리스로 그런 스틸 구조 스킨과 방탄 유리를 적용하면서 아주 이제 우리 승객들 또는 이 사이버 트럭을 타시는 분들은 범죄로부터는 안전하다. 모두 다 거의 뭐 대통령급 경호 차량을 타고 다니는 급으로 그런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렇게 활로 하면 안 된다. 이분을 모셔야 이건 뚫린다. 누굽니까? 이걸 제가 생각했어요. 바로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 방탄유리. 이거 방탄유리야. 이분을 모셔야 저건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서 모르시나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아저씨를 불러왔어야죠. 그렇죠. 저 활 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저씨 딱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정말 이거는 우리 아마 저희 최용석 매니저님, 최파곤님도 오시면서 지난번에 한번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항상 버블이 일어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죠.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손정희도 눈멀게 만든 버블. 제가 사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 모양을 딱 보고 잠깐만 하고 제가 오른쪽 항상 버블이 일어났던 하나의 차트 우리의 어떤 심리 구간
가지고 나오니까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와. 신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게 되면 4가지의 단계로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아마 과거에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뭐 국내 시장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렇게 이제 고가로 올라가면서 저 꼭대기 보면 뉴 패러다임이다 하면서 외치죠. 네. 야, 이건 혁신이야. 네. 하고 나서 이게 하나의 큰 버블을 만들면서 크게 빠지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또 기업일 수 있는데 예, 위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버블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제일 무서운 구간이 예. 진짜 불트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렇죠. 너무 과도한 그 붐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타났다. 예. 그때 들어가는 순간 잠깐 뛰어오르겠지만 결국 망가지게 되는 예. 그 가장 무서운 구간이 저 불트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정말 어제 위워크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오늘 이런 차트를 보면서 다시금 한번 또 저 버블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차트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예, 다음 또 화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퀄컴. 자, 우리 재고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퀄컴이 사실 수요일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91억에서 99억 달러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범위의 중간 지점인 95억 달러는 월가 이제 분석가들의 평균 추정치인 92억 6천만 달러를 훨씬 앞지르면서 네. 사실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이익은 주당 2.25달러에서 2.45달러가 될 것이라고 퀄컴이 얘기했는데 이는 평균 예상치 2.25달러보다 또 비트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퀄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다시 업그레이드가 시작한다는 희미한 좀 희망을 좀 제시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많은 쇼핑객이 오랫동안 기존 모델들을 좀 고수했기 때문에 퀄컴 칩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좀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반등, 그냥 턴어라운드는 퀄컴에 있어가지고 실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재고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보시게 되면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보다 좀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매출은 월가가 예상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쪽은 그 예상치보다 훨씬 매출을 많이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긍정적인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휴대폰 매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입니다. 여전히. 네. 또 인터넷 연결 장치용 칩은 마이너스 31%고요. 자동차 매출은 근데 플러스 15%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자, 그래서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에 블룸버그에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구간일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퀄컴의 어떤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레비뉴는 좀 줄었죠.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찍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는 좀 올라갔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지금 4.98을 찍었는데 왼쪽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오랫동안 좀 많이 기었어요. 네. 많은 동안 뭐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2022년 초의 고점이 거의 $20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그렇죠. $110니까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사실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의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나아가서 이제 반도체 시장 최근에 오늘도 국내 시장도 너무 괜찮았죠. 네. 예,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는 뭔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어떤 붐이 일어날 때가 됐는가라는 거에 대한 AMD의 매출이나 또 네. 퀄컴의 매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한 4.98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는 4.98이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저희가 다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제 시장의 눈은 FOMC에서 애플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는 사실 매출이 89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약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가지고 32.5%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이 뭐 강력한 현금 흐름 그리고 인기 제품 아이폰 15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러 애플의 그런 로열티,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애플이라는 그 생태계에 있는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반기에 정말 큰 상승을 그래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수요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아이폰 15에 대한 매출은 일주일치밖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매출은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4분기 이때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막 중국 예를 들면 이번 실적 발표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네. 야 중국 그 수요 부진이 뭐 나쁘지 않네. 네. 이렇게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4분기에 크게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에서 사실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어떤 위치 이런 부분 몇 가지 좀 언급을 했습니다. 키워드만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내 수요 둔화, 그리고 글로벌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감소, 그리고 구글의 애플 검색 엔진 반독점 재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이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분석가들은 월가의 분석가들이 올해 이번 분기에서는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에 대해서는 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실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의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애플의 지난 분기 매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 비중입니다. 비중만 보셔야 돼요. 네. 아이폰이 사실은 55%에서 54%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물론 이게 분기별로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하반기를 겨냥을 해서 보통 9월 달에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분기별로의 약간의 업앤다운이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적인 부분을 보면.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아이폰은 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비스 매출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26%. 예. 그러니까 과거에 애플 하게 되면은 아이폰 매출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아이폰이 부러지면 다 부러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우려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서비스 매출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밸런스가 좀 맞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게 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맥북이나 아이패드와 그다음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건 애플 지난 분기 매출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 사실 많이 쪼그라들었죠. 예. 이건 이제 매출. 이건 매출이에요? 이건 이제 순수 매출이에요. 매출이고 앞서서는 보게 되면 예, 앞에는 이제 비중이었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을 보여줬지만 이걸 만약에 또 넘어서는 예, 그러한 또 흐름을 보여준다면 또 월가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애플뿐만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가 확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어제 있었던 FOMC 덕분에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고 유가도 좀 지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매크로 지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아마 마지막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의 최근 주가입니다. 예, 최근 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이제 스타벅스죠. 다른 건 참아도 이건 못 참는 미국. 뭘 못 참아요? 스타벅스는 네. 소비가 늘었대요. 다른 걸 줄이고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는 늘었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스타벅스 주가가 올해 들어서 약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스타벅스의 가장 큰 악재가 뭐였냐면 중국 내의 이 매장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장기간 동안 맞아요. 매출이 그냥 박살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중국의 매출 때문에 크게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소비는 좀 줄이고 네. 커피 소비, 특히 이제 스타벅스의 매출은 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마진 확대로 또 한 번의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 지출 줄이는데 스타벅스는 더 많이 방문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스타벅스에 최근에 아마 가시게 되면은 음료가 다양해진 걸 좀 느끼시죠.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음료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매출에 좀 견인을 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후에 투자자들에게 재창조 전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유선함께 한번 이거 어떤 취지의 모임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는 주당 95.60달러로 지금 현재 스타벅스가 상당히 그래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매수가 아니냐라는 월가의 좀 의견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볼게요. 이제 지출은 늘고 지출은 줄고 수익은 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핑크색이 이게 이제 지출입니다. Operating Expenses에서 지출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은 수익이에요. 수익. 그로스 프로핏인데 이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지금 어떤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매장 오픈은 올해 최고치를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매장 이 오픈된 매장 수를 보게 되면 과거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거의. 지난 분기 때 그 중국 매장 많이 늘린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매장을 많이 늘렸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매장 수가 크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중국의 매출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를 하지만 앞으로의 중국 내의 어떤 소비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하나의 또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보니까 스타벅스 CEO가 그 바뀌었죠. 하워드 슐츠 전설의 경영자가 복귀를 했었다가 올 초에 다시 CEO가 바뀌었었잖아요. 락스만 나라시만이라고 하는 CEO인데 이분도 인도인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인도가 씹어먹고 있네. 그러니까 진짜. 사티아 나델라. 똑똑해. 똑똑한 것 같아요. 스타벅스 CEO도 지금 인도인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연도 2023년 성장 가이던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드릴 게 꽤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일단 미국에 있는 여러 성장 매출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해서 7%에서 이제 9%대의 어떤 평균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도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여러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혹시나 이제 스타벅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또 체크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부분별로 이렇게 성장률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또 예상 성장률이 과거와 어떤 평균치를 냈을 때 13%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많았어. 그거보다 위에 차이나 컴페어러블 스토어 세일즈 그로스 이거 동일 매장 매출이죠. 그렇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아웃사이즈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보다 크게 훨씬 크다. 그렇죠. 생각보다 클 거다. 그렇죠.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능가할 거다. 이런 능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야심차네요. 자, 그래서 스타벅스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제가 이 화살표를 했던 부분이 지금 올해 2023년이에요. 2023년인데 이 제가 이제 사실 보는 부분은 매출은 이렇게 늘 거야. 이런 거는 사실 모든 그래프가 다 비슷합니다. 이건. 뭐만 갖다 따오면 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체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던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요 녹색 이 작은 막대 그래프인데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좀 지나고 나서 좀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피 중에 어느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네. 피치 커피. 아,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피치 커피가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피치 커피 혹시 아마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피치 커피가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계신 분. 예, 네. 피치 커피가 그거 괜찮고. 간지난다는데요. 피치 커피면? 뭐 그게 있고. 저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파는 커피 가운데는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 갈아 마실 때도 스타벅스 홀빈,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그 홀빈을 사서 집에서 직접 해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정도로 스타벅스의 커피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예, 뭐 저도 사실 뭐 스타벅스 많이 사 먹죠. 아시나 봐요. 피치 저거 맞아요? 피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PETS. 그리고 캐나다 티모튼. 티모튼. 예. 저것도 이제 뭐가 있어요? 뭐죠? 까먹었네. 그 프림하고 네. 설탕을 반방씩 넣는 게 있어. 아, 그래요? 티모튼 가면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외치는 딱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프림하고 설탕 넣는 거 아마 캐나다 유학생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예, 들어와야 될 텐데. 참 이거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티모튼도 정말 유명하죠. 우리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3%는 운조 커피죠. 운조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운조 커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맞아. 더블. 더블이야. 더블. 그냥 그래서 들어가면 사실 유학생 영어가 짧잖아. 짧으니까 저걸 외워. 외워서 이제 뭐라고 이제 뭘 내가 뭐 what can I help you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더블. 딱 그러면 돼요? 그럼 알아서 해. 더블. 예. 아하.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추억이었습니다. 추억. 그렇습니다. 예.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오해인데 자꾸 밖에서 사 먹는 커피 말씀드리는 거고 회사에서는 항상 운조 커피 타 마시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운조 커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조 기자님 또 저도 이제 기업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 비만약 치료제,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실적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노보노디스크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0몇 %가 증가를 했어요. 매출도 증가하고. 근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는 그러면 성장률이 얼마냐?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167%. 오베서티 케어라고 보이시죠? 예. 오베서티 토탈 오베서티 케어. 그게 167%입니다. 네? 마우스 되는구나. 자, 맞다. 자, 여기 보이시죠? 토탈 오베서티 케어 167%. 그 중에 위고비의 성장률은 481%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제 성장률을 볼 때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커다란 매출이 성장률이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스가 기저귀를 파는데 기저귀 판매량이 엄청 늘었대요. 근데 전체 매출 가운데 요만큼이야. 그럼 사실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이 비만 치료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 다 때려 넣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당뇨병 치료제 약이 여전히 74%예요. 예, 형님 글씨 좀 크게 만드셔주시죠. 이거 제가 PPT에 약해서 직접 만드셨는데 글씨가 돋보기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직접 안 만들었으면 이게 되게 컸을 거예요. PPT 잘하시는 분이 저희가 말로 또 설명하시니까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너무 작게 나왔는데 역시 PD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74%예요. 그래서 사실 그 비만 치료제는 18%인데 성장률은 매우 좋지만 아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희귀병 치료제도 하고 있는데 이건 8%밖에 차지 안 하고 이것도 좀 약간 감소되는 추세긴 해요. 어쨌든 그 지금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 비만 치료제 이 가운데 비만 치료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는 건데 그 당뇨병 치료제도 사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20%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 가운데 3분의 1을 아니죠. 4분의 3. 4분의 3을 차지하는 게 그래도 20% 성장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4분의 3은 20% 성장하고 그 이걸 몇 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은 뭐 거의 160% 성장하고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약간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손정희 회장이 여기다 투자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야 400% 올랐어? 잠깐만. 비전 펀드 얼마였지? 또 거품. 갑자기 불틀에 가는 거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이번 실적을 보면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거가 실제로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아직 비만 치료제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5분의 1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음에 일라이릴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제가 그 전체 모든 판매 품목, 모든 약재 중에 상위 5위에 속하는 약재만 제가 딱 따로 떼왔어요.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바로 나왔던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마운자로 보이시죠? 마운자로 성장률 NM입니다. year to date도 보시면 올 들어 성장률이 얼마나 되니까 NM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NM은 보통 우리가 측정 불가할 때 내지는 엑셀에서 그 표에 안 들어갈 때 그때 NM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저 약자잖아요. 너무의 약자잖아. NM. 너무의 약자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이게 밀리언이니까요. 100만, 1000만, 억. 작년에 2억 달러 팔았던 것이 지금 29억 달러를 팔았으니 14배 가까이, 14배에서 15배 가까이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퍼센트로 표현했으면 얼마죠? 15,000. 15,000%인가요? 아마 그 정도 나오고. 뭐 계산도 안 돼요. 1,500. 1,500%겠다. 1,500% 이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NM을 적을 정도로 마운자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우려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물론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 자체가 너무너무 성장했고 주가도 뭐 그대로 반영한 것도 알겠지만은 이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거가 이제 그게 이제 맞아요. 사실 이 전에 들어갔어야 돼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거 알았으면 들어갔겠죠. 그치. 사실 연초부터 저희 권 팀장님도 왜 도대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거 3월달에 했어요. 그래요? 그때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맞아봤어야 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어쨌든 근데 그 인기가 지금 확실히 느껴지고 있다는 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체 품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체 품목 가운데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제가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운자로는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버제니오라고 하는 건데 뭐 유방암 치료제 항암제예요. 이것도 성장률 굉장히 좋습니다. 68%. 난리 났네요.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일라이릴리가 되게 뚜렷한 점이 뭐냐면 그 매출 상위에 있는 품목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성장을 보이는 그런 품목은 아니라서 요건 좀 제쳐두고 봐야 됩니다. 마운자로와 그 버제니오 이 두 가지 품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라이릴리의 매출 구조도 제가 직접 그려왔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서 제가 그리니까 참 잘 못 그려. 조금만 더 크게 만들었어요. 아유. 그냥 어디서 따올 걸. 근데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최고입니다. 진짜 이조 기자님 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위
1위 품목 이거는 성장이 없습니다. 거의 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얘 줄어들면서 얘랑 얘가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마운자로 지금 16%, 예. 그러니까 버제니오 그 14%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운자로는 전년 대비 뭐 1,500% 지금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매출이 37%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예. 아까 제가 이게 지금 1,500%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마운자로가 작년에는 한 1% 남짓이었다는 거예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만에. 와, 갑자기 효자 종목이 됐네. 효자 섹터가 됐네요. 1%밖에 매출 안 나오던 게 1년 만에 이만큼 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흥미로운 게? 요거 한번 보세요. 저 광고 잠깐 빼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주가는 아니고 밸류에이션이에요.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건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의 밸류에이션 흐름을 보면 그 전까지는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2022년 이후에부터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노보노디스크가 일라이릴리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일라이릴리가 훨씬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 둘 다 같이 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중에 실제 팔고 있는 건 노보노디스크 거지.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는 아직 당뇨병 치료제고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오프라벨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왜 일라이릴리가 더 되지? 더 잘 가지? 이게 유럽 기업의 특성이 좀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덴마크 지수가 있는데 OMX 코펜하겐 25 지수에 25개의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2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인데 그 중에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4,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수에 포함된 전체 기업들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거의 60%에서 65%를 차지하는 거예요. 한 기업이 지수에서. S&P 500에서 애플이 진짜 많이 차지한다고 해도 10%는 안 되잖아요. 7% 되잖아요. 근데 지수에서 한 기업이 지금 65%,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그 노보노디스크를 계속 넣고 싶어도 뭔가 부담스러운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유럽에서는 그 한 기업을 단일 주식에 포함시킬 때 그러니까 단일 주식을 펀드에 포함시킬 때 10% 이상을 넣지 못하도록 유럽에서 규정을 하고 있대요. 변동성 제한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펀드 매니저들이 노보노디스크를 지금 수년 동안 강제로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유럽 시장의 특성 그리고 유럽 펀드 매니저들의 특성상 노보노디스크보다 일라이릴리가 훨씬 더 잘 가고 있다. 여기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일라이릴리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펀더멘털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그 유럽 펀드 매니저들의 특성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이릴리가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밸류에이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진짜 오늘은 준비를 정말 직접 막 그리셔가지고. 네네. 예. 매번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네, 매번 준비 없으니까 직접 그리셔오셨잖아요. 글로벌 라이브의 새로운 준비물. 돋보기. 예. 자, 돋보기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음에는 조금 더 잘 그려올게요. 네. 자, 여러분 글로벌 라이브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우리 대한민국 환율 대통령 나오십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